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상황 좀 한번 볼게요.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두 분의 성향 자체가 되게 좀 극과 극이다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뭐 여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남성적인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급하고 약간 좀 조급하고 직설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으시고, 반면 이분의 경우에는 되게 남자라고 하더라도 수동적인 그런 면이 있거든요. 되게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뭔가 좀 생각이 많고 항상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계속 뭔가를 좀 망설이고 좀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좀 이성적인 느낌이 있고 좀 현실적인 사람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뭔가 좀 충돌이 잦을 것 같은 궁합이거든요. 뭔가 갈등 자체가 좀 많거나 아니면 뭔가 이분이 일방적으로 회피를 하는 상황들이 자꾸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일방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다 피하려고 하고 뭔가 다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을 하거나 뭔가 결정 자체를 미루거나 본인의 속 얘기, 감정 표현 이런 걸 잘 안 하는 성격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자상할 수도 있고 되게 잘 해주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자꾸 회피를 하고 도망을 가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크다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뭔가 좀 수비적인 수동적인 느낌이 커서 본인이 굉장히 좀 상처받기 싫어하는 그런 좀 쫄보 같은 겁쟁이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해요. 이 사람도 성격이 뭔가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갈수록 이 관계 자체가 좀 불균형해졌다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자꾸 줬는데 끊임없이 주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헌신적이었고 뭐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꾸 좀 퍼줬던 느낌인데, 또 다른 한 명은 계속 좀 받기만 했다던가 뭔가 그 사실 자체를 되게 조금 당연시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약간 가면 갈수록 뭔가 자꾸 어긋나기만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좀 운명 같았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와, 이런 사람 앞으로 더 만날 수 있을까?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좀 첫사랑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한 명만 일방적으로 좀 맞춰줘야 했거나 한 명은 일방적으로 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거나 그렇게 조금 불균형이 심해진 느낌이 있네요. 한마디로 좀 갑과 을이라고 하죠. 갑과 을이 굉장히 좀 명확했던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는 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뭔가 그 안으로 깊이 들여다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을에 불과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좀 을이었을 것 같거든요. 항상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좀 반복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뭔가 만나면서도 혹은 뭔가 연애를 하면서도 자꾸 좀 일방적인 느낌, 외로운 느낌,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갈수록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가 느껴지기에 살짝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게 좀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이분이겠죠. 뭔가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이 크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들고 감정이 식어도 뭔가 관계는 무책임하게 유지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은근히 좀 여지를 주는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이 뭘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분의 속마음이 뭘까요?
보너스 카드가 떴네요. 되게 이 사람 자체가 저는 음흉하다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진짜 잘 안 드러내는 사람 같아요. 뭔가 기쁜 얘기, 뭐 좋은 얘기 이런 거는 다 잘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뭔가 힘든 얘기 또는 어떤 불만 사항들 이런 거는 항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뭔가 회피형 같다?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막 그렇게 특히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뭔가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뭔가를 지금 좀 준비하려고 하거나 바쁜 상황에 있는데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 아무튼 약간 지쳤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게 이 사람의 상황 때문에 지쳤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짝 좀 지침을 느꼈다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뭔가 제가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뽑아봤는데도 되게 좀 방어적인, 수동적인, 회피적인 마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속마음이 나오질 않아서 다시 한번 뽑아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고 염탐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너 뭐 하지? 쟤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정도의 관심이 분명히 있고 약간 계속 무슨 스토커 마냥 여러분들의 뭐 인스타 스토리나 아니면 뭐 프로필 사진들, 뭐 배경 음악이라던가 또는 겹지인이 있다면 그 겹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어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지금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게 궁금하대요. 뭔가 여러분들이 본인과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뻐졌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는 조금 더 본인과 만났을 때보다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항상 뭔가 물 흘러가듯 이런 잔잔한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운명이 그랬어. 약간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거는 자기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 싫을 때 나오는 느낌의 카드예요. 항상 뭔가 상황 탓을 하고 있거나 뭐 환경 탓을 하거나 뭐 타이밍 탓을 하면서 본인 책임은 쏙 빼놓고 있는 그런 좀 비겁한 놈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운명 같은 우연이 다시 와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연락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약간 좀 놀부 같은 마인드가 있거든요. 되게 그래서 저는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마음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마음속에서도 지금 약간 휴업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파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모든 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과 책임에서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끝냈다면 이런 느낌의 카드가 뜨지는 않거든요. 네. 항상 뭔가 운명주의자 같은 어차피 인연이면 다시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좀 체념한 듯한 마음들 그런 게 보여지기도 해요. 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고집이 센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심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연락이 안 오는 것도 반응이 없는 것도 뭔가 본인의 페이스대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싶다? 혹은 여러분들을 약간 좀 조련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이 오는 꼴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을 약간 본인 입맛대로 조종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이 사람이 약간 나르시스트인가 싶기도 하고요. 되게 비겁한 분 같아요. 소심하고 찌질한 그런 애견남 같은 이미지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라고 하죠.
되게 여자보다도 더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지금은 묻어둔 상태고 뭔가 본인의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복된 갈등들, 뭐 반복된 다툼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지쳐서 지금은 좀 쉬고 싶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은 뭔가 좀 계속 비슷한 이유로 해붓을 했거나 헤어졌다 붙었다라고 하죠. 그런 걸 했거나 아니면 계속 비슷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거나 비슷한 문제로 싸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분은 진짜 말은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감정만 얼려두고 있거든요. 감정만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무의식이 뭘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비겁하지? 이 사람은요, 무의식에서조차 감정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어떤 분노, 어떤 미련들, 억울함, 뭐 자존심, 이런 게 혼자서 난투극을 찍고 있어요. 특히 이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더 상처를 받았어. 내가 더 피해를 받았어. 네가 나를 몰라줘서 이렇게 된 거야. 나도 표현하고 싶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약간 이렇게 좀 억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와, 왜 이렇게 쪼잔해 보이지? 뭔가 싸움도 이별도 다 본인 탓이 아니라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해소도 못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좀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뭔가 좀 면목이 없다? 이제 와서 연락해봤자 네가 과연 받아줄까? 내가 그렇게 밀어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어쩌면 제3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연락해서 뭐해? 이러면서 약간 좀 고집을 부리는 듯한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심이 죽기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고요. 자존심이 밥을 먹여 살려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내 감정은 내가 컨트롤해야지. 누구한테 들키는 건 죽기보다도 싫어. 근데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혼자 상처받고 혼자 고립되고 있어요. 뭔가 속으로는 쫄아있는데 겉으로는 자존심이 센 척, 뭐 강한 척, 자존감 높은 척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느낌이거든요. 즉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본인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연락도 안 하고 감정도 안 풀고 어떤 오해가 있어도 그냥 항상 멈춰있는 상태예요. 혼자 본인이 좀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이겨내야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갈등이나 비슷한 문제들이 어차피 또 반복이 될까봐 그게 무서운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무의식 깊은 곳에서조차 좀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출이라고 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뭐든 할 수 있고 지금 상태가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뻗땡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고립이랑 단절을 자신의 능력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카드에서 이 사람의 그 무의식이 나오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한테 또 버려질까봐 불안해. 나는 어떤 사람도 믿고 싶지가 않아. 내가 먼저 표현하면 네가 다시 나를 떠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늘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결핍도 있고요. 약간 감정적으로도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태 누구한테도 뭔가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깊이 빠져들었다가는 너무 깊이 빠져들까봐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또 버렸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봐 그렇게 좀 무서워하고 덜덜 떠는 듯한 그런 비겁한 마음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가정 환경이 약간 불안정했거나 뭐 연인 관계에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었거나 그런 식으로 좀 뭔가를 무서워하는 듯한 마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아, 뭘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쫄보 같지? 자,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I look for you everywhere.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좀 찾아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흔적이 자꾸 좀 곳곳에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방 안에 여러분들의 흔적이나 여러분들의 물건 같은 게 있다던가 아니면 뭐 반대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줬던 물건들 이런 게 아직 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갔던 장소들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좀 중요하다. 기억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I feel you leaving me behind.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오히려 나를 버렸어. 네가 나한테 먼저 외로움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약간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찌질하죠. I know I was a distraction from your pain. 어쩌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뭔가 과거의 인연과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를 좀 만났거나 그랬을 것 같은 가능성도 있거든요. You don't know how hard it was to let you go.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떠나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상상조차 못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도 이별할 때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래요. 분명히 힘들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You speak to you through me through music. 너는 나한테 음악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로필 뮤직 같은 걸 바꾸셨나요? 누군가가 프로필 뮤직을 바꿨나 싶어요. 약간 애절한 음악. I replay our conversations over and over. 나는 자꾸만 우리의 대화들을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하고 있어. I will wait for a sign from you. 여러분들이 먼저 좀 어떤 신호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좀 본인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왜지? I am not available. 지금은 부재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 같죠? 이 사람 회피형인가요? I am becoming a better person.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뭔가 좀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있거나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나 봐요. I knew exactly what I was doing. 나는 내가 정확히 뭘 하는지 알고 있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I left you before you could leave me. 네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한테 모진 말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겁쟁이 같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가끔 예전이 그리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모든 게 선명하게 다 기억이 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의 추억들 이런 게 자꾸 좀 그립다고 말을 해요.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가 많이 하죠? 이 사람 진짜 너무 개쫄보 같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잘 믿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혹시나 다시 또 헤어진다면 그러면 진짜 결혼을 못할까봐 그게 좀 무섭다라고 말도 하고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너무 무섭다라고 말을 해요.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봐.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해요. 대박.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될까요? 이분은 약간 평생 독거 노인으로 사셔야 될까요? 한 80세까지 사셔가지고 나중에 실버타운 가시면 딱이겠네요. 너와 함께 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라고 말을 하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자격지심이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조건적으로나
뭔가 이 사람보다 앞선 부분들이 있을까요? 외적으로나?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말을 하네요. 아휴, 이 와중에 본인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절한 마음 있네요.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도 좀 뭔가 허투루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멋있는 사람들, 순수하면서도 또 본인의 일상 자체는 되게 갓생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죠? 이 사람 진짜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막 고집은 센 데에 비해서 되게 우유부단하다? 생각이 많다? 이런 느낌이 떠요. 예민한가? 예민충인 것 같아요.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 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대요. 본인 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잘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분명 다르겠죠? 그게 노력한 거야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만큼 본인이 좋아했던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한테만큼 그렇게 본인이 애절하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래요. 우린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맞나 봐. 너에게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서로 뭔가 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거나 서로 뭔가 좀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을 봤거나 저는 약간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뭔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신뢰를 깨뜨렸나 싶기도 하고요. 네, 배신감 이런 키워드가 크게 뜨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겠죠? 극소수의 경우에는 이분이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 잘 지내던 시절을 자꾸 좀 떠올리고 있고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진짜 너랑 함께 있으면 되게 대화도 잘 통하고 진짜 좀 편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세지만 여러분과 있었던 시간 자체는 되게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가 나를 받아준다면 진짜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건 진심으로 여러분과 잘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카드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다가가면 또 다칠까봐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았던 기억들, 여러분과의 다툼이나 갈등, 뭐 이별 과정 이런 게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다시 가고 싶은데 자기가 무너지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되게 위험하지만 끌리는 존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마약 같나 봐요. 마약 같고 무슨 불닭볶음면 같은 그렇게 좀 위험하지만 끌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타워 카드예요. 이 타워 카드는요. 충격, 뭐 예상치 못한 깨달음 이런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별 후에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런 심리가 숨겨져 있거든요. 나는 멋지게 이별하고 너를 멋지게 쿨하게 잊을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고 너 없으니까 내가 무너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존심, 감정, 사랑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없어진 뒤에야 본인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기댔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했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이제 자기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내가 뭐라고 가서 다시 연락하냐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6 완드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서는 여러분과 다시 잘 되고 싶은 욕망, 목표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뭐 다시 연락이나 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로 회복하고 내 상황들이 완벽해진 뒤에 멋지게 다시 금의 환영을 하고 싶다. 멋지게 다시 등장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만난다면 패자처럼이 아니라 승자처럼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고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한대요. 자기가 먼저 연락할 타이밍이나 각을 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간제비 같죠? 왜 이렇게 각을 재죠? 이 사람은? 각도기인가요?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볼게요. 꼬시는 방법.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도 많고 아쉬움, 감정적인 여운, 이게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별 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뒷모습, 사소한 기억들 이런 게 자꾸 떠오른다고 해요. 전략은요. 직접적인 감정을 어필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여운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를 우연히 좀 흘리거나 둘만 아는 코드들, 둘이 찍었던 사진들 이런 걸 살짝 좀 올린다던가 SNS나 말투나 겹친을 통해서든 그때 좋았던 기억을 슬쩍 묻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쟤가 아직 나를 생각하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놓친 사람이 자기 곁을 여전히 맴돌고 있다는 느낌에 약해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죽음 카드가 떠요. 이 사람은 감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 감정을 돌아보게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 쟤가 이제 진짜 내 곁에서 떠났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자기 감정이 뒤늦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략은요. 좀 단호하게 일단 좀 끊는 듯한 태도가 필요하고요. 우아하게 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괜히 찔끔찔끔 연락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셔야 돼요.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되 약간 좀 그리워하는 티를 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은 결국 그리고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랑 오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안전한 관계를 갈구해요. 전략은요. 나 같은 사람이랑 오래 가면 네 인생 손해볼 것 없다. 네 인생 피곤할 일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을 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정스럽다는 것, 내 삶의 루틴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좀 성숙하다는 것,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고 감정은 여운 있게 하되 현실은 믿음직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쿨한 척 할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은 어떤 가족, 정, 오래가는 관계에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흐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흐름. 연락운과 흐름 좀 볼게요. 뭐야. 이건 보너스 카드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바로 뜨네요. 와, 흐름이 너무 소름 돋아요. 우선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한 4주차에서 5주차 또는 4개월, 5개월까지 가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주 빠른 분들의 경우에는 4주차에서 5주차긴 한데 이거는 아주 빠른 분들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4개월에서 5개월 차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좀 잊었을 때쯤에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티를 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한 3개월 전까지는 이 사람이 딱히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 제3자랑 있는 듯한 느낌들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근황들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내심이 필요하시긴 해요. 이런 비겁한 놈이랑 만나고 싶으시다면 인내심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과연 차은우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카리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만약 이 사람이 차은우가 아니라 지나가는 감자다, 돌덩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오징어 지킴이를 자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수요가 없는 그런 좀 썩어 문드러진 오징어한테 좀 마음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 만나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들어 보긴 할게요. 9, 7, 2, 3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유패가 있는지 한번 살짝 좀 볼게요. 여러분, 있긴 있어요. 좀 오래 기다리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연상? 연상 느낌이거든요. 연상이나 공적인 관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은 어떤 소개팅에서 만나거나 여러분,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이 사람을 내가 집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생활 자체가 약간 무너졌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 자체가 먼저 좀 잘 사는 게 우선이래요. 내 인생을 회복하고 내 삶을 더 발전시키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러신다면 알아서 이분이 먼저 연락이 오실 거라고 해요. 본인이 더 아쉬울 만한 입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본인의 삶을 잘 챙기세요. 건강도 좀 잘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떤 밥을 잘 못 먹고 있거나 아니면 살이 좀 많이 빠지신 분들 혹은 건강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분들, 뭐 특히 등이나 허리 쪽, 어깨 쪽 이런 쪽 있죠, 경추 쪽 그런 쪽 건강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또 엔젤 오라클 리컨시더 다시 생각을 해보래요. 이놈은 아니래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래요. 굳이 만나셔야 될까요? 로맨스 Big Happy Changes 그래도 못 놓겠다 싶으신다면 놓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비추천 드리긴 하지만 뭐 카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Romance, Big Happy Changes 로맨스가 있을 것이다. 크고 행복한 변화들이 있을 거래요. 뭐 뉴패든 구패든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재밌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제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한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이 상대방 분과 정말 좀 진지한 관계였거나 뭐 결혼까지 생각했던 관계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특히 초반에는 서로 좀 결혼 얘기를 많이 했거나 뭐 실제로 동거까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서로 진짜 뭐 상견례까지 했거나 서로의 친구들까지 소개를 시켜줬거나 아무튼 그렇게 좀 진지한 사이였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안정적인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지?
아, 나도 드디어 똥차 말고 새 차를 만나는구나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상황이 되게 반전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누군가 한 명이 좀 급발진을 했다, 이런 느낌이 크고요. 저는 약간 어쩌면 급발진해서 끝이 나버린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갑작스럽게 끝났다, 이런 느낌이 크고요. 갑작스럽게 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까지도 정말 좀 하하호호 즐겁고 뭐 미래 계획 얘기도 하고 결혼 얘기까지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에 단절이 되어버린, 그렇게 뭔가 하루아침 만에 좀 총 맞은 기분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은 좀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신뢰를 많이 깨트렸거나 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좀 회피를 많이 해버려서 서로의 좀 기대감이나 신뢰를 좀 저버렸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뭔가 제 생각에 이분과는 진정성 있는 대화 자체가 좀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이분께서는 항상 좀 피하고 뭔가 좀 도망가고 뭔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잠수를 타거나 또는 좀 입을 꾹 쳐닫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반면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뭔가 좀 진취적인 느낌이 있어요. 항상 먼저 좀 해결하려고 하고, 설사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분 자체가 약간 좀 음흉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는 좀 다정하고 잘 해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뭔가 속내를 잘 안 드러내고 뭔가 표현도 잘 안 하고 자기 싫은 거, 불만 사항들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저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좀 착한 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뭔가 끝날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끝났거나 아니면 진짜 뭐 잠수를 탔나 싶기도 하고 혹은 되게 허무하게 어이가 없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되게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이분께서 여기서 극소수의 분들의 경우에는 여지를 남기고 갔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완벽하게 뭔가 칼같이 끊어냈다라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극소수의 분들은 좀 여지를 남긴 채 어느 정도 좀 아련한 말들을 한 채 떠나갔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혹은 그냥 지금 시간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두 분은 뭔가 좀 연애 외적으로도 의식해야 될 게 많은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뭐 상황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두 분 사이에서 어떤 겹지인들 혹은 어떤 공적인 관계던가 뭐 비밀 관계던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제3자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좀 문제가 됐을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지기도 해요.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두 분만 딱 무인도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어떤 겹지인들이나 뭐 환경이라는 게 있죠. 상황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자꾸만 두 분을 좀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이 뭔가 여유가 없는 상황인가? 그런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분의 속마음. 저는 이 사람이 되게 좀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마음이 커요. 마음이 크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여지도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워하는 감정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은 계속 되게 자기 감정을 일부러 정지시켜 놓고 있어요. 그냥 감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나는데 움직이면 되려 망할까봐, 되려 진짜 큰일 날까봐 못 움직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마음 깊은 데에서는 아직 여러분들 뿐이래요. 근데 본인이 뭘 어쩌면 또 다칠까봐 그냥 멈춤을 눌러놓은 상태거든요. 미련도 남고 그리움도 있는데 괜히 좀 상처를 받거나 두려운 감정이 싫어서 쿨한 척 좀 숨기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사람이 되게 비겁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겁이 많다? 되게 쫄보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좀 편안하게 친구처럼 가볍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생각도 있어요. 뭔가 불편한 사이는 싫고 그냥 가볍게 연락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사이로 지내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뭔가 자꾸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까봐 무섭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상황이 아직 뭔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과 다시 만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피해를 끼칠까봐 무섭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되게 좀 우유부단해요. 생각이 되게 많고요. 항상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많이 돌리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개복치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기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 같거든요, 저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엄청 여린데 겉으로는 그걸 완벽히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좋아해서 오히려 좀 무심한 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 연락이 없어도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여러분들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 다 씹고 뜯고 맛보고 곱씹는 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감정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근데 자기 감정을 들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좀 비겁한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밥도둑인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 대신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뭔가 간을 보고만 있거나 찔러대고만 있을 수 있겠다. 뭐 소심하게 염탐만 하고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좀 평온하고 이성적이고 뭔가 좀 현실적인 느낌도 있는데 반해서 이 사람은 속은 되게 요동치고 예민충이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연락할까 말까, 다시 다가갈까 말까, 진짜 끝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랩하는 거 맞죠? 그 생각만 하루에 한 20바퀴 정도 돌고 있어요. 진짜 저는 이 사람이 생각만 하다가 죽을 사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음이 약간 너 좋은데 어떡해, 좋아 그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은 이러고 있어요. 내 쫀심이 제일 중요해. 내 쫀심 누가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너한테 다시 연락하면 그건 내 쫀심에 어긋나는 일이잖아. 그리고 한번 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좀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이. 한 번 끝나면 완전히 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되게 좀 수동적인 사람 같기도 해요. 약간 좀 애견남이라고 하죠.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 같거든요. 소심하고 회피적이고 그러면서 생각은 쓸데없이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상황적인 문제나 아니면 제3의 요인들, 제3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좀 더 이 사람의 생각들을 볼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답답하네. 뭐야. 여러분들. 제가 너무 더 답답하거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데스 카드, 죽음 카드가 뜨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저지먼트, 심판 카드까지 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좀 재회를 원해요. 이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다. 혹은 여러분과 잘 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좀 그득그득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거슬리는 게 있대요. 뭔가 다시 만난다 해도
내가 예전처럼 그 하하호 즐겁고 순수하던 마음으로 너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을지, 너랑 다시 그런 좀 평온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감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혹은 자꾸 좀 반복되던 갈등들, 똑같은 문제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많이 지쳤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되게 좀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연락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뭔가 연락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좀 눈치를 보는 부분들이 많아 보여요.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이 약간 좀 평판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주변의 눈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제3의 문제라던가 제3의 요인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이 사람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대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고 부활, 뭐 재생의 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 그것도 확실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좀 멈춰놓고 싶다, 약간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있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커다란 거죠. 솔직히 너랑 진짜 결혼까지 하고 싶었어.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거든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는 솔직히 정말 좀 잘 맞았던 것도 맞아. 서로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대화 코드나 뭐 유머 코드라던가 그런 건 좀 잘 맞았잖아. 취향이라던가 이런 건 좀 잘 맞았잖아. 근데 성향이 달라서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근데 약간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좀만 더 성숙했으면, 내가 그때 급발진하지만 않았어도, 너는 제대로 노력했던 것 같은데, 너는 그래도 나한테 많이 좀 헌신해줬던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끝까지 회피를 했어. 끝까지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어. 끝까지 나 좋을 대로만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본인이 다 이 관계를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끝났어 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사람에 대한 회의감, 의심, 불신,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완전히 희망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는 죽었고 나는 그 관 앞에서 주저앉았다, 이런 상태거든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전처럼은 안 될 거야. 내가 이 관계를 망쳤고 회복은 어려워. 근데 진짜 끝내지는 못해. 감정이 아직 살아있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움직이기엔 너무 늦었다 라는 체념도 동시에 있어요. 얘가 과연 나를 다시 받아줄까? 우연이라도 다시 마주치면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도 기회가 한 번은 더 올까?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죠. 자, 속마음 카드로 볼게요. 너를 대하기가 어려워. 눈치 보여.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 사람도 여러분 못지않게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본인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을 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욱하면서 누구와 한 명이 급발진을 했거나 누가 한 명이 끝을 내버렸는데 그걸 좀 후회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라고 말을 해요. 솔직히 좋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티키타카? 이런 게 되게 잘 됐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친구 같은 연애? 이런 걸 했을 수 있고요. 뭐 연애가 아니라 썸이나 짝사랑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 여기서도 두 분이 굉장히 좀 다르다는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완전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대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라고 말을 해요. 인정 욕구가 좀 큰 사람 같아요.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본인 없이도 혼자서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과 좀 단기간의 인연이 아니라 진짜 결혼까지 하고 싶다. 결혼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인연이 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무슨 현실적인 장벽? 결혼 문제들? 이런 걸로 헤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무서워.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라고 하네요. 뭐가 이렇게 무서울까요? 이 사람은 너무 쫄보에다가 겁쟁이 같거든요. 왜 살지? 이럴 거면 왜 살죠? 대화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네요.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인데 입을 꾹 쳐닫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같은데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되게 좀 특이하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와, 사랑해. 와, 이중적인. 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을 봤나? 왜 살지? 잠시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이 사람은 말만 할 것 같아요. 뭔가 말 빼면 시체라고 느껴지거든요. 항상 뭔가 좀 허언증 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뿐일 것 같아요. 말로만 진짜 별도 달도 다 따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말로만 고맙다 하고 말로만 미안하다 하고 말로만 뭐 책임질 것처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좀 수틀리면 회피해버리는 그런 좀 비겁한 분 같기도 하고요. 네, 뭔가 바다에 빠지면 조동아리만 동동 뜰 것 같은 그런 좀 허무맹랑한 실체가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 이 사람 고집이 진짜 세죠. 자존심 빼면 시체죠. 이 사람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꼰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본인 뜻대로 좀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을 본인 뜻대로 좀 조종하고 싶다. 약간 조련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도 있다는 거죠. 특이해요. 제가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더 볼게요. 속마음 카드. I will wait for a sign from you. 이 사람은요, 왜 이렇게 수동적이죠? 항상 본인이 뭔가 행동할 생각은 안 해요. 본인이 뭔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사인을 기다리겠대요. 여러분들의 신호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한테 좀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 이미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많이 매달릴 만큼 매달려 봤거나 이미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정신 아니네. I couldn't let you get close to me 라고 말을 하네요. 나는 너를 나한테 가까이 가게 할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피형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본인한테 가까이 왔다, 너무 본인한테 피부 깊숙이 침투해버렸다 라고 말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넘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워졌대요. 오히려 너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받을까봐, 끝날 때 무서울까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I look for you everywhere. 나는 네 흔적들을 어디서든 찾아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자꾸 찾아보고 있대요. 여러분들의 흔적들, 뭐 SNS 흔적, 뭐 프로필 사진들, 혹은 뭐 길거리에서 마주칠지 안 마주칠지 이런 걸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I know that I crossed the line with you 라고 말을 해요. 나는 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아 라고 말을 해요. 뭔가 누구 한 명이 그 선을 갑자기 그어버렸거나
급발진을 해버렸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행동들이 되게 좀 충동적이었다 라고 보여져요. I hid who I really am from you.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가면을 되게 잘 쓰는 사람 같아요. 반면 여러분들은 되게 좀 투명하신 분들 같기도 하고요. 되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같아요. 되게 좀 직설적이신 분들 같기도 하고요. 성질이 되게 급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되게 수동적이고 느리고 항상 뭔가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 번 계속 참다가 갑자기 뭔가 발작 버튼에 눌리면 와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욱하는 느낌도 은근히 있고요. Sometimes I stay awake thinking about you. 나는 너를 생각하느라 불면증을 앓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휴, 이 쫄보스 왜 살지? I'm so attracted to you. 나는 너한테 굉장히 많이 끌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매력이나 속궁합들 이런 게 좀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못 잊고 있대요. 네,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나는 좀 뭐 하나라도 달라졌으면 어땠을까 싶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딱 하나만 문제였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문제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모든 부분들을 다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시로 드는 거예요. 뭐 술 문제, 뭐 여사친 문제, 남사친 문제, 혹은 뭐 진실되지 못했던 거짓말의 문제들, 신뢰의 문제들 이렇게 뭔가 딱 한 가지만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바라는 게 있거나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보겠습니다. 우선 데빌 카드가 떠요. 이 카드는요, 그냥 욕망 덩어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을 완전히 놓지도 않았고 집착의 감정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끌리고요. 그 아랫도리도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인 감정도 굉장히 좀 커요. 네.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흔들릴 거야. 지금은 내가 아닌 척하지만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너는 나한테 완전히 못 벗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좀 자신만만한 약간 좀 오만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컨트롤을 좀 쥐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킹소드 카드가 뜨거든요. 이 사람은요, 속으로는 감정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거든요. 감정 기복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나 아무 감정도 없어. 이건 다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선을 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너는 먼저 표출을 해줘야 돼. 너는 내 진심을 알아줘야 돼. 나는 상처받기 싫어. 그러니까 먼저 감정을 꺼내진 않을 거야. 내 기준, 내 룰로 넌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표현력은 하나도 없는데 그에 비해서 자존심은 진짜 만렙을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면 그렇지, 역시 너는 날 못 잊지 하면서 혼자 좀 의기양양할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숨기고 이성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진짜 이 사람은요, 감정적으로는 내 사람인데 내색은 절대 안 하는 그런 좀 찐따 같은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과 다시 뭔가를 하려면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 난 노력을 안 해도 네가 먼저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지금도 충분히 너는 내 사람이니까 굳이 바뀔 필요가 없어. 나는 감정 드러내는 순간 다 지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감정은 다 감추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떠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이기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와, 왜 살지? 이 사람이 약간 나르시스트인가요? 소시오패스인가? 와우, 대단하네요, 이 사람. 그러니까 결국 바라는 건 하나예요.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본인의 궤도 안에서 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아, 참.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 알려줄게요. 꼬시는 방법. 진짜, 빡친다. 왜 살까요? 자,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당장 막 잡고 애걸복걸하고 막 질질 짜고 바지가랑이 붙잡는 사람보다는 조금씩 다가와주는 사람, 그리고 약간의 좀 밀당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뻔하게 뭐 너 좋아 이런 말보다는 쟤 뭐지? 왜 나한테 이런 타이밍에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접근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SNS나 뭐 주변 지인들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존재감을 어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연한 듯 좀 맞닿는 접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접점을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계속 너를 보고는 있어. 근데 부담은 안 줄게. 이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9컵 카드가 떠요. 이 사람은 본인이 좀 선택받는 느낌, 그리고 본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감정을 주는 사람이 최고래요. 그러니까 와, 너 진짜 센스 있다. 와, 너 진짜 매력 쩐다. 이런 은근한 리액션이나 칭찬이 이 사람을 좀 멘탈을 좀 살살 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약간 좀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좋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적당히 여러분만 아는 이 사람의 매력 포인트를 찔러주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무겁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너무 확신을 주는 사람보다는 살짝 줄타기 하면서 애매하게 긴장감을 주는 사람한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뭐 분명히 예를 들어서 행동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은 뭔가 표현을 안 하거나 항상 뭔가 연락은 뜸해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밀당이 필요하시고요. 내가 움직이면 밀릴까? 아니면 잡힐까?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에 약해요. 그러니까 살짝 연락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세요. 티 안 나게. 뭐 직접적인 고백보다는 너한테 끌리긴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고요. 선 긋는 듯 아닌 듯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난리 나고 질질 짜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연락운이나 흐름. 오, 뭐야. 여러분들, 제가 확실합니다. 우선 연락이 오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재회는 됩니다. 재회도 되고 사귀실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4주 차에서 5주 차 혹은 4개월 차에서 5개월 차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차에서 5개월 차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긴 하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만나시면서 차라리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한 4개월 차 이때는 먼저 직접적인 연락이 올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좀 진지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뭔가 좀 찔러보는 듯한 연락이 아니라요. 그리고 5개월 차에는 다시 안정적인 사이로 재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만 또 회피를 하고 또 반복적으로 빡치게 하고 뭔가 솔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긴 해야 돼요.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인내를 한다면 다시 안정적으로 만나실 수는 있는데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인내할 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싶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차은우가 아니라면 차은우급의 외모가 아니라면 버리세요. 버리시는 게 맞고요. 솔직히 여러분도 지금 뭔가 콩깍지가 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감자인지 아니면 무슨 좀
어디 흙먼지 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던 돌덩이인지 혹은 어디 잿더미밖에 안 남은 탄 오징어인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셋 중 하나다 라고 싶으시면 만나지 마세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차은우라면 반드시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알려드려 볼게요. 9, 6, 7, 8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감정이 끌려가다 보면 무조건 손해예요. 이 관계는 지금 뭔가 좀 균형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계에서는 철저히 좀 을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을 다 보여주는 순간 균형이 완벽히 깨지고 이 사람이 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더 많이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감정을 꺼내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100% 후회하거든요. 네, 지금은 좀 정신 차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뭐 연락하고 싶어도 말을 걸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박자 더 쉬래요. 움직이기 전에 감정이랑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하시래요. 절대 뭔가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 이렇게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재밌었고 인생에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한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들을 딱 펼쳐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쫌생이의 회피형의 고집만 세고 자존심만 센 사람이 갑자기 빤스런을 쳤다. 이렇게 한 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뭔가 분명히 초반에는 굉장히 좀 불탔을 것 같아요. 진짜 결혼 얘기까지 진짜 빠르게 갔거나 아니면 되게 빠르게 시작을 했고 근데 그만큼 되게 빠르게 식었고 빠르게 끝난 느낌도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운명적 상대 같았던 느낌이 있어요. 되게 소울메이트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좀 운명적으로 만났다라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이 타이밍에 만나지? 싶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 사람도 되게 좀 책임감이 많아 보였고 나한테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았고 다정한 것 같았고 그랬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뭔가 태도가 돌변했거나 아니면 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도망을 쳤다?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뭐 잠수를 했나? 아니면 뭐 환승을 했나? 혹은 뭐 일방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통보식으로 이별을 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되게 좀 큰 배신감? 이런 걸 느낄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명한 신뢰 문제들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제가 느끼기에 애초에 이 관계는 좀 갑과 을이 명확했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해요. 어쩌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점차 을처럼 됐던 느낌도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좀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약간 머릿속에서 늘 뭔가 손익을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반면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을 열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근데 한번 마음을 열면 뭔가 간이고 쓸개고 계산하지 않고 빼주는 스타일 같거든요. 네. 반면 이 사람은 되게 좀 현실적이고 뭔가 좀 이성적인 느낌도 있고 사랑도 항상 좀 머리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좀 극과 극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좀 불같은 면모도 있으세요. 진취적이고 뭔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뭔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말을 해야 되고 표출을 해야 되는 그 표정에도 다 티가 나는 스타일 같은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여자보다도 더 여자 같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수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뭔가 우유부단한 느낌도 있고요. 결정 자체를 잘 못하는 느낌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 좋게 얘기하면 되게 좀 신중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좀 쫌생이에요. 쪼잔해요. 찌질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죠? 마음의 그릇 있죠. 그릇 자체가 간장종지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반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훨씬 더 좀 클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도 이 사람도 서로를 좀 갉아먹는 관계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항상 좀 비슷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무슨 사항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매번 좀 해결이 되지 않았던 느낌도 있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약간 뭔가 선택이란 키워드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제3자 아니면 제3의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나 싶기도 해요. 좀 결혼까지 확실히 갈 수 없었던 끝까지 평생 함께 할까를 생각했을 때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존재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단기적으로 즐겁게 만나기에는 좋지만 뭔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만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나름대로 이 관계에서 노력을 했어. 나도 너한테 최선을 다하긴 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에요. 항상 뭔가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나도 피해자고 나도 좀 뭔가 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뭘 당해 지가. 근데 사람이 약간 좀 뻔뻔한가 싶기도 하고요. 뭔가 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기도 해요. 본인이 되게 좀 잘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자존감은 되게 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애는 굉장히 높고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굉장히 센데 뭔가 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진짜 어릴 적 가정 문제나 뭐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만나는 게 맞다. 우리는 맞지 않다. 성향적으로 완전 극과 극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차피 만나봤자 결혼까지 못 갈 거 뭐하러 시작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좀 게으른 완벽주의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완벽하게 시작을 할 게 아니면 차라리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자꾸 감정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강렬하게 끌리는 게 맞긴 하대요.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다고 말을 해요. 본인이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거나 조금만 제3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다시 다가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 느낌도 있고요.
완전히 여러분들을 정리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정리해야지 라고 좀 되뇌이고 있고 본인 스스로 좀 세뇌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심장은 자꾸 여러분들을 향해서 뛰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미칠 것 같대요. 본인도 본인 마음을 스스로 잘 몰라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약간 좀 뭔가 본인도 화가 나고 따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지? 적반하장인가? 내로남불인가? 이 사람이 약간 좀 내로남불적인 끼가 있어요. 뭐 설사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도 뭔가 딱히 잘한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본인도 잘한 건 아니고 본인도 뭐 성모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마더 테레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좀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자, 좀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을 계속 세우고 있고 체면을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주변의 시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잘 나가네. 우리 3번 없이도 잘 사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대요. 하지만 실상은 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아휴, 이 비겁한 놈. 좀 더 볼게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 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잠시. 답답해. 답답해. 이 사람은 진짜 답답해요. 항상 진짜 생각만 하고 실행력은 진짜 제로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염탐도 하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대요. 계속 지켜보고 있고 찔러보고 있고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집착하는 감정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법한 뭔가 본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난 조건적으로든 뭐 외적으로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없이도 잘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위축되는 마음도 한편에 있기도 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혹시 쪼잔해요? 찌질해요? 쪼잔하고 계산적이고 회피적이고 찌질한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연락할까 말까 생각을 하지만 항상 진짜 생각에서 그치는 느낌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전에 그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될까봐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뭐 제3의 요인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좀 뭔가 쪼달리는 형편에 있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 느낌이 들죠? 왜 이렇게 생각은 많은데 항상 허공 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더 볼게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결혼. 여러분은 진짜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맞대요. 여러분과 진짜 지금도 마음만 같아서는 결혼까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뭔가 딱 한 가지가 자꾸 거슬린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두 분은 진짜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본인도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사람이 약간 좀 꼰대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되게 융통성도 부족하고요. 약간 좀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면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고집이 굉장히 세다. 고집 불통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신념을 꺾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계속 본인의 방식을 좀 고수하고 있다?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고 헌신적이고 귀엽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해. 왜 생각만 할까? 생각만 하다가 평생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휴,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냐?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라고 말을 해요. 와, 마음을 몰라준대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의 마음을 무시했거나 본인의 노력들을 무시를 했다, 뭔가 기대감을 저버렸다, 혹은 뭐 신뢰를 저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뭐 이게 여러분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제너럴이다 보니까 입장이 뭐든지 바뀌어서 나올 수는 있거든요. 잠시만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라고 말을 하네요. 뭐 어쩌면 해부술 자주 하셨던 분들, 갈등이 좀 잦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뭘까요? 두 분은 약간 갈등 해결 방식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싸우거나 화가 나면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바로바로 표출을 해야 되고 그 답답한 순간을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동굴을 들어가야 돼. 뭔 놈의 동굴을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 사람 거북이에요? 동굴에 평생 들어갈 거면 차라리 곰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동굴을 좋아해요. 와우. 네. 아무튼 그런 비겁한 놈이고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네요. 뭘 포기하고 싶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서로의 앞길을 막지 말아야 된다. 서로의 뭐 결혼을 위해서라도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인데, 잠시만요.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또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을 하죠. 이 비겁한 놈.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헤어지려고 했던 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냥 좀 욱하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했다고. 사실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 속물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이기도 해. 뭐 혹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극소수의 분들은 많이 좀 헌신을 했거나 많이 뭔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네요. 이 회피형의 정석 같은 속마음이 뜨거든요. 혼자가 편해. 와우. 자, 이 사람은 조금만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조금만 상황이 뭐 과열이 되잖아요. 그럼 자꾸만 잠수를 타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평생 독거노인으로 사는 건 어떨까요? 한 85세까지만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엉엉 질질 짜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 뭐든지 잘 해낼 때 참 멋져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뭔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좀 귀엽고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좀 똑부러진 면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천년의 이상형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크게 마음이 없었어. 하지만 점점 네가 좋아져. 너를 더 알고 싶어져 말을 하네요. 처음에는 분명히 어떠한 감정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끝날 당시에도 그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너무 공허하고 외롭다고 말을 해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뭐하냐. 항상 대화를 피하는데. 꿈에서도 네가 나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이죠. 꿈에서도 자꾸 여러분들이 나온대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꿈에서 자꾸 이 사람이 나오고 보고 싶고. 상황이 달랐더라면 우리는 더 좋아졌을까? 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제3의 요인들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권태기가 왔다던가 아니면 거리적인 문제들, 뭐 물리적인 문제들,
진짜 형편적인 문제들, 취준, 뭐 군대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달랐다라면 달라졌을까? 나를 이해해줘. 날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본인을 끊임없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좀만 더 배려를 해주고 좀만 더 생각을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다던가 어린 시절의 문제들 혹은 뭐 과거 연인에서의 문제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트라우마로부터 못 벗어나면 그거는 그냥 의지가 없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극복할 의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이 사람이 어쩌면 약간 좀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욕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밤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떠올리게 되고 성적인 욕망으로 드글드글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점이 뭔지 혹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 느낌은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도 티를 안 내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티는 절대 안 내요. 왜? 상처받을까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SNS나 프사를 본다던가 주변에 여러분들의 소식을 슬쩍 떠보고 있거나 내가 먼저 가면 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숨는 중이래요. 그래도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감정은 아직 있다는 거죠. 단지 몰래 갖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도둑놈처럼. 이 사람은요, 언젠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진심으로 뭔가 화해를 하고 싶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왜 안 가냐면 지금은 감정적으로 준비가 안 됐거나 약간 좀 무섭다? 뭔가 좀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은 본인이 뭘 갖고 가야지 네가 받아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시 연락하거나 무심하게 좀 툭 다가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그 타이밍은 본인이 결정하려고 해요. 왜냐? 자존심 빼면 시체거든요. 가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은둔즈 카드도 떠요. 지금은 좀 숨어있고 싶다. 지금은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정리하고 정비하고 싶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네가 과연 나 없이도 잘 지낼까? 라면서 혼자 좀 반추하고 곱씹어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답답하죠? 와우, 제가 봐도 좀 미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극한의 회피형 같아요. 극한의 회피형. 그냥 회피형도 아니라 극한. 네. 잠시만요. 좀 진정 좀 하고. 네, 그러면 여러분한테 바라는 점이 뭘지 그것도 볼게요. 바라는 점이 있을지. 이 사람은요, 계속 좀 뭔가 은둔자 카드가 뜨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본인을 일단은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좀 가만히 내버려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본인한테 좀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그리고 다시 여러분과 처음처럼 좀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이랬던 좀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본인이 했던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뭔가 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구석으로 몰거나 너무 쪼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 관계에서 지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다시 좀 친구 같은 연인 사이로 지내고 싶다라는 바람은 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삶이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것도 맞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좀 워커홀릭인가 싶기도 하고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 같기는 해요. 본인의 일, 뭐 본인의 삶, 자기 자신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배려해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계속 인내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인데 와 이렇게 인내하다가 이 세상 골로 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인내를 하다가 진짜 한 수도승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더 답답한데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꼬시는 방법을 알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볼게요. 이 사람은요 약간 좀 충동적인 거, 뭐 육체적인 거, 그리고 섹시한 거 이런 거에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 뭐 이런 걸 좀 잘 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순간의 어떤 욕망 이런 거가 좀 뇌를 지배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욕구, 욕망, 성욕 이런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돌려서 표현하지 마시고 어떤 직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감한 농담, 뭐 섹시미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좀 뭔가 달라붙는 옷, 좀 더 섹시한 옷 이런 걸 입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뭐 비키니 사진 뭐 이런 거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장난, 티키타카, 뭐 갑작스러운 리액션의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훅 들어가는 거 있죠. 훅 들어가는 스킨십이나 뭐 손잡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뭔가 고요한 관심보다는 뜨거운 리액션에 약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특히 이 다음 카드에서 힘 카드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길들인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지가 강한 척, 지가 우위에 있는 척을 하지만 진짜 센 사람한테는 살짝 복종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강약? 약강?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강압적인 카리스마 말고 부드러운 단호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는 너한테 목매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바이브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쟤 뭐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다루지? 이렇게 느끼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다루듯이 살살 좀 달래셔야 돼요.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물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확 밀치거나 막 쪼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살살 주물러야 돼요. 강아지 다루듯이 뼈다귀 하나씩 주면서. 아시겠죠? 약간 좀 기싸움을 하셔야 되지 잘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좀 밝고 긍정적인 사람, 뭔가 좀 순수한 사람, 햇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매력이 쩐다 이렇게 느끼게 하셔야 돼요.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심각한 말투 보여주지 마시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빛처럼 확실한 에너지,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좀 귀여운 면들, 순수한 면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핵심이거든요. 웃을 때 미친 듯이 웃고 분위기를 반짝반짝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약간 좀 저돌적인 면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은근슬쩍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술자리에서 이 사람 어깨에 기댄다던가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인생도 복잡하고 자기도 되게 예민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있으면 되게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사람과의 흐름, 연락운 이것도 볼게요. 여러분들 뭔가 좀 확실한데요? 소름 여러분들. 일단은요 제일 먼저 기회가 오는 건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개월 차거든요. 이때 한 번쯤 좀 마주치거나 뭐 만날 만한 또는 연락이 올 만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건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4개월 차긴 하거든요. 좀 오래 기다리긴 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뭐 결과만 좋다면 장땡이죠. 그리고 1개월 차에는 약간 좀 충동적인 연락이나 뭔가 좀 육체적인 연락 이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뭔가 이 사람이 그냥 훅 왔다가 훅 갈 수도 있어서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4개월 차에는 좀 진지한 열망으로 오는 연락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 드려 볼게요. 자, 5, 0, 4,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런 말 드리긴 싫은데 두 분은 안타깝게도 재회는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긴 하실 것 같아요.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죠. 네, 나온 대로 말씀드려야죠.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긴 할 거거든요.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이거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눈에 튀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히 어떤 연하남, 좀 어리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하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을 기다리든지 하세요.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히 괜찮은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더욱더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좀 딴 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 기다리세요. 이놈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들한테 안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쿨한 태도를 지니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과연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만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세요. 진심으로. 이 사람이 차은우, 서강준, 정혜인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잡으세요. 대신 여러분의 눈에만 그렇게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오징어 지킴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도 탐내지 않는 나만의 오징어를 탐내고 있다는 거죠. 내 오징어 언제 오냐? 내 오징어 너무 그립다. 내 오징어 너무 보고 싶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오징어를 기다리지 마세요. 세상에 오징어는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도 한번 드려볼게요. 내면이 되게 혼란스럽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선 자기 개발,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게 우선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던가 야근을 일부러 더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도 더 열심히 한다던가 그런 것도 이 사람을 잇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우선이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재밌었고 인생에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한 좋아요랑 구독은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감자 같은 놈, 이 돌덩이 같은 놈 기다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